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 없는 평민으로 시작해 유럽의 왕과 교황이 고개를 숙이게 만든 가문의 실제 역사다. 만약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돈과 기회는 늘 남의 몫이라고 느껴왔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평민 출신이었던 메디치 가문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만큼 부자가 되었을까? 그 답은 운이나 요행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 감각과 시대를 읽는 눈에 있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돈을 대하는 생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 신분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태어날 때 귀족이면 평생 귀족이었고 평민이면 자식도 평민이었다. 노력으로 신분을 바꾼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하던 시절이었다. 특히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 피렌체는 겉으로는 자유로운 공화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가문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평민 가문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었다. 살아남는 방법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일이었다. 메디치 가문은 처음부터 은행가가 아니었다. 이 가문의 뿌리는 시골에서 약물을 다루거나 소소한 상업에 종사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기록에 남을 만큼 특별한 지위도 없었고 정치에 참여할 권한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다른 평민들과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려 애쓰지 않았다. 당시 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토지였지만 메디치 가문은 그 흐름에서 한 발 비켜섰다. 대신 돈이 움직이는 길을 관찰했다. 중세 말기로 접어들면서 유럽의 경제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십자군 전쟁 이후 교역이 늘었고 상인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물건만 사고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났다. 바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멀리 보내는 일이었다. 상인들은 금화를 들고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이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돈을 맡기고 싶어졌다. 메디치 가문은 이 지점을 정확히 보았다. 처음 메디치 가문이 시작한 일은 아주 단순했다. 신뢰를 쌓는 일이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기록을 꼼꼼히 남겼다. 당시 많은 상인들은 장부를 대충 쓰거나 말로 거래를 했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숫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작은 차이가 신뢰를 만들었다. 돈을 맡기는 사람은 이자를 조금 덜 받아도 안전한 곳을 원했다. 메디치 가문은 바로 그 선택지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디치 가문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역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그들은 환전을 시작했다. 도시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달랐던 시절에 환전은 필수였다. 하지만 환전은 속임수와 사기가 많아 신뢰하기 어려운 분야였다. 메디치 가문은 이 분야에서도 정직함을 무기로 삼았다. 정해진 비율을 지키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덕분에 상인들은 메디치 가문을 통하지 않고는 장사를 시작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메디치 가문이 한 중요한 선택이 있다. 그들은 돈이 모이는 곳으로 직접 가지 않고 돈이 필요로 하는 곳을 연결했다. 피렌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로마, 베네치아, 제네바 같은 도시로 지점을 넓혔다. 이것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었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었다. 어느 도시에서 돈이 남으면 다른 도시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 구조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이 큰 부자가 된 이유를 교황과의 관계에서 찾는다. 물론 교황청과의 거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메디치 가문은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두고 있었다. 교황청은 단지 그 시스템을 가장 크게 활용한 고객이었다. 교황청의 세금과 헌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메디치 가문은 유럽 전체의 돈 흐름을 한눈에 보게 되었다. 돈이 어디서 모이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아는 사람은 권력도 함께 얻게 된다. 메디치 가문은 돈만 쫓지 않았다. 그들은 여론과 감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부자가 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예술과 학문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매우 계산된 선택이었다. 도시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을 탐욕스러운 부자가 아니라 도시를 빛내는 후원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훗날 정치적 위기를 넘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평민 출신이라는 한계는 메디치 가문에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 그들은 귀족처럼 체면에 얽매이지 않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다. 위험을 분산했고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대비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는 특별한 재능보다 태도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제부터 우리는 메디치 가문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3가지 핵심 전략을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다. 이 전략들은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만약 이 방식을 모른 채 평생을 보낸다면 돈은 늘 손에 쥐었다가 빠져나가고 기회는 항상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를 이해하고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메디치 가문이 사용한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눈에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신뢰를 먼저 쌓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기술이나 정보만을 찾는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를 먼저 이해했다. 돈은 결국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은 거래에서 한 번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처음에는 느리고 답답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산이 되었다. 당시 금융거래는 지금처럼 법과 제도로 보호되지 않았다. 약속을 어기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맡길 대상을 고를 때 극도로 신중했다. 메디치 가문은 이 불안을 기회로 바꾸었다. 그들은 언제나 약속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지급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를 깨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입소문으로 퍼져나갔다. 광고가 없던 시대의 신뢰는 최고의 홍보였다. 이 전략에서 중요한 실천 포인트는 일관성이었다. 한두 번 잘하는 것으로는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메디치 가문은 수십 년 동안 같은 기준을 유지했다. 후손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교육했다. 덕분에 가문 전체가 하나의 브랜드처럼 인식되었다. 오늘날로 치면 개인의 신용 점수를 평생 관리한 셈이다. 이 점을 놓치면 단기 수익은 얻을 수 있어도 장기적인 부는 쌓기 어렵다. 두 번째 전략은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었다. 메디치 가문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항상 질문했다. 지금 돈은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 물자가 필요했고 교회가 세력을 넓히면 헌금이 몰렸다. 메디치 가문은 사건을 뉴스로 보지 않고 경제의 신호로 해석했다. 이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메디치 가문은 정보를 모았다. 각 도시의 지점에서는 단순한 거래 기록뿐 아니라 정치 상황과 상인들의 분위기까지 보고했다. 이 정보는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 막연한 감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였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를 연결하지 못해서다. 메디치 가문은 이 연결을 누구보다 잘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있다. 정보를 알면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메디치 가문은 서두르지 않았다. 충분히 관찰한 뒤 움직였다. 급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을 극도로 경계했다. 이 태도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남들이 돈을 번다는 소문에 휩쓸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세 번째 전략은 권력과 적이 되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이었다. 많은 부자들이 몰락한 이유는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메디치 가문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교황청뿐 아니라 왕과 귀족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했지만 그 대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넓혔다. 이 전략의 핵심은 겸손이었다. 메디치 가문은 스스로를 지배자가 아니라 조력자로 포지셔닝했다. 덕분에 정치적 위기가 닥쳤을 때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물론 추방과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필요 없는 부자는 쉽게 제거되지만 대체 불가능한 존재는 다시 불려온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요령이나 편법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꾸준함을 요구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많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이 길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전략들을 알지 못한 채 돈을 쫓으면 평생 불안 속에서 살 수 있다. 반대로 이 원리를 이해하면 돈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된다. 이제 이 전략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과거의 귀족과 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연결해보겠다. 한 지방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늘 가격 경쟁에 시달렸다. 주변 가게보다 싸게 팔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메디치 가문의 첫 번째 전략과 비슷한 선택을 했다. 그는 가격을 더 낮추는 대신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언제나 같은 품질을 유지했고 불만이 생기면 즉시 해결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단골이 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가게를 믿을 수 있다고 느꼈다. 결국 그는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신뢰가 숫자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2단계에서 포기한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뢰는 어느 순간 복리처럼 작동한다. 메디치 가문도 이 과정을 수십 년 동안 견뎠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에 방향을 바꾸게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직장 생활에서의 선택이 있다. 한 평범한 직원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제안을 자주 했다. 단기적으로는 상사의 관심을 받았지만 신뢰는 쌓이지 않았다. 반면 동료 한 명은 맡은 일을 묵묵히 처리하며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몇 년 뒤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선택된 사람은 후자였다. 메디치 가문의 전략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 돈의 흐름을 읽는 전략도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한 은퇴자는 퇴직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했다. 주변에서는 유행하는 투자 상품을 추천했다. 그는 대신 자신이 평생 일했던 분야의 변화를 관찰했다. 어떤 서비스가 사라지고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지 살폈다. 그 결과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메디치 가문처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흐름 안에서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욕심이다. 더 빨리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판단을 흐린다. 메디치 가문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계산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특히 노후 자금에서는 이 점이 더욱 중요하다. 권력과의 관계를 다루는 전략은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 이기려 하기보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람들은 대개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대신 도움을 주고 신뢰를 쌓는다. 메디치 가문이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와 같다.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다. 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메디치 가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했다. 그래서 평민 출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만약 이 원리를 무시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이 원리를 실천하면 돈이 많지 않아도 삶은 안정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해보자. 이것은 과거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이다. 메디치 가문의 역사는 화려하지만 그 밑바탕은 매우 현실적이었다. 그들은 절대 한 번의 선택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 언제나 돌아갈 길을 남겨두었다. 이 점은 오늘날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안정성을 무시한 도전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일 수 있다. 이 가문은 부자가 된 뒤에도 검소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물론 예술 후원과 건축에는 큰 돈을 썼지만 개인의 사치는 경계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돈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돈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이 관점을 잃는 순간 부는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교육이었다. 메디치 가문은 자녀들에게 돈을 버는 기술보다 돈을 다루는 태도를 가르쳤다. 숫자보다 원칙을 강조했다. 덕분에 세대가 바뀌어도 가문의 방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많은 부자 가문이 3대를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시대도 다르다고 말이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돈의 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신뢰는 여전히 중요하고 정보는 여전히 힘이며 관계는 여전히 자산이다. 메디치 가문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 단순한 사실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의 선택이 늘 불안하다면 그 이유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후회는 늘어난다. 메디치 가문은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제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을 한 문장씩 정리해보겠다. 첫째, 신뢰는 돈보다 먼저 쌓아야 할 자산이다. 둘째, 돈의 흐름은 뉴스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읽어야 한다. 셋째, 갈등에서 이기려 하기보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 세 문장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과거의 흥미로운 역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무리한 선택을 한번 미루어보자. 관계를 끊기보다 다르게 이어보자.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의 안정감이 달라진다. 메디치 가문이 그랬듯이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계속된다.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낼지가 앞으로의 시간을 만든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